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난리지요. 기자,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번 주말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는지 이상민, 오늘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와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먼저 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의 발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기자, 경찰 배치 병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상민, 경찰 병력은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는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또 지방에 있는 병력까지도 동원 계획이라든지 유사시를 대비해서 짜여져 있었던 것 같고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경찰 병력을 투입했더라도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건 결국 시민들 잘못이다 이겁니까? 대한민국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법조인의 비루한 화법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피해자, 망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사과했지요.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차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29일에 발생했던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참사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공당입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참으로 황망한 상황을 맞이하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처를 입으신 우리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안에 치유되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민주당도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홍은 대국민 담화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며 결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현장에 가서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지 라는 발언을 하며 마치 검사가 사건 현장에 감식 간 듯 했지요. 오세훈 역시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쾌랄한 답변을 합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한 교홍의 지시는 이행되고 있을까요? 중앙일보의 유족 거만서 없이 장례 못한다. 윤 말한 조치 하나도 안 지켜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조치가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1:1 공무원을 매칭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유족들이 모인 대기실에 모포 한 장, 눈물 닦을 휴지 한 장 없다. 유족들에 관한 건 뭐든 제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미흡하다. 언론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없다. 라는 유족들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자, 이러니 이게 나라입니까? 분노한 류군 시인은 이렇게 밝혔지요. 행안부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개도 주어가지 않을 대통령 경호에 쓰는 관심의 100분의 1만 썼더라도 이태원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당신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이태원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의 1%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분께서 또다시 국민 탓, 시민 탓만 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려오세요. 당신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실패하고도 그 자리에서 남 탓으로 책임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당신 같은 자들에게 쓰느라 애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살이 참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원인과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시위 탓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방치했다면 행안부와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합니다.
참사로 대한민국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희생된 분들의 넋을 애도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형 심리학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지금은 진상규명이 아닌 애도만 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묻고 싶다. 사람들은 애도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을 상실한 크나큰 슬픔을 표현하고 해소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망자와 이별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애도의 기능은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진상규명 없이 애도가 가능할까? 아버지가 외출하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애도가 가능할까?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이 정말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진정한 애도는 불가능하다. 세월호 유족들이 지난한 세월 동안 줄기차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것은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기에 애도를 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마음속에서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였다. 그분들은 아직도 아이들과 이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참극에 대한 책임 규명을 포함하는 진상 규명은 반드시 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분명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간 젊은이들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고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경정권이 두려워할 것은 제2의 세월호가 아니겠습니까?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날지도 모른다고 숱하게 경고했었다. 다른 걸 떠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일천했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도 무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모를 국가위기 상황에서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가 취임한 이후로 이런 우려는 하나씩 현실로 변했다. 집무실 옮기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청와대 벙커도 내팽개쳤고 국방부와 합참은 아직 제자리도 못 잡고 있다. 그 와중에 총탄 몇 발이 유실되기도 했는데 아직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다. 원전업체를 방문해서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그만 외부 요인이 생기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뒤로 밀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전화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지난 여름엔 폭우로 서울에 수해가 나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고 포항에서는 태풍 때 지하주차장에 범람한 물이 넘쳐 또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각각의 사안별로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들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찰을 정권홍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위기관리 인프라를 무시하고 안전중시를 벌여야 할 관료적 사고로 치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공무원이 주저넘게 나서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겠나. 자신이 내뱉은 욕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으로 보건대 이번 이태원 참사로부터도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교훈으로 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검경을 동원해 인근 상가 주인이든 전 정권 인사든 책임지을 희생양을 찾아 대규모 압수수색해서 죄를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내내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반복될 개연성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다. 대선 전부터 그렇게 경고했던 각자도생, 그저 경제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각자도생이 아니라 정말 생물학적 생존 자체를 둘러싼 각자도생의 지옥문이 열렸음을 이번 이태원 참사가 웅변하고 있다. 문명사회의 조건 중 하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루어 짐작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예전에는 미리 예상하고 대처를 잘했던 덕분에 무탈하게 지나갔던 일인지라 그래서 더욱 안타까움이 더 크다. 무슨 참사가 일어나고 꼭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도 허망한 일인데 윤석열 정권은 예전에 잘 돌아가던 시스템도 망가뜨릴 뿐더러 참사가 나고서도 뭔가를 배우지 못할 것 같다. 무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경정권 퇴진밖에 없다 이겁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국방도, 교육도, 문화도, 국민안전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기존의 것을 모두 박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 민중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멈추게 해야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